자, 작년 9월 모의평가 해설 강의 업로드를 하고 나서 정말 오랜만에 업로드를 하게 됐는데 직업 특성상 9월 이후부터 수능 전후로 그리고 연초까지 좀 바쁜 직업을 가진 것도 이유일 수 있지만 올해 23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어떤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이 좋을까 고민을 좀 해보다가 업로드가 좀 많이 늦어졌어. 자, 넛지라는 말이 있거든. 이 넛지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팔꿈치로 슬쩍 찌르다 뭐 이런 뜻이야. 자,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서 부드럽게 개입하고 쿡 찔러서 행동하게 한다 뭐 이런 뜻이거든. 본격적으로 2004년부터 수능을 준비하는 고3 학생들 그다음에 재수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자, 해가 갈수록 내가 느끼는 점은 뭐 너희들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선생이란 직업 자체가 너희들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안 되잖아. 자,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부드럽게 개입하고 쿡 찔러서 행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조력자의 역할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갈수록 들어. 자, 그래서 올해는 너희들이 공부하면서 좀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조언들을 하는 그런 넛자의 역할을 하는 국한이 좀 돼보려고 노력을 해볼 거야. 불수능이다. 그리고 이 말도 모자라서 마그마 수능이다. 뭐 이렇게 불렀었던 2022학년도 수능. 자, 이 수능도 끝이 났고 뭐 이제는 정시의 결과까지가 다 나온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 수능을 준비하는 고3 학생들, 재수를 결정했던 학생들은 이런 두려워진 시험을 앞두고 남은 시간 동안 과연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을 거야. 자, 그런 너희들한테 내가 하는 조언이 100%의 정답은 될 수 없겠지. 자, 그렇지만 오랜 시간 동안 뭐 적지 않은 시간 동안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좀 해보려고 그래. 자, 요즘은 정보의 접근성이 워낙 좋아져서 이 유튜브 하나만으로도 정말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 뭐 나 역시도 마찬가지고. 자, 누구나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뭐 남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의 생산자도 되고 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검색해서 얻을 수도 있고. 근데 사실 나는 이 재수생들하고 같은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니까 루틴이 같았으니까 뭐 유튜브라고 하는 매체 자체가 그렇게 나한테는 익숙한 매체는 아니었어. 근데 작년 초에 이 매체를 통해서 뭔가 도움이 좀 될 만한 것들을 올려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시작하면서 찬찬히 이 유튜브의 생태계를 좀 관찰해 볼 수 있었는데 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너희들은 어떤 계기로 이 영상을 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국어 영역에 관련해서 공부법과 관련된 정보를 검색해 보다가 보게 된 학생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 그래서 오늘은 이 국어 공부법과 관련해서 올해 첫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그래. 자, 내가 이 유튜브의 생태계를 관찰하면서 느낀 점이 있는데 공부법, 이 학습법에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 수요가 참 많다는 점이야. 그 수요만큼이나 관련 영상들이 많다는 얘기겠지. 그리고 큰 시험을 앞두고 있으니까 자신의 공부법에는 문제가 없는지 점검도 하고 싶을 거고 혹은 아픔을 겪어봤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방식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라고 하는 어떤 반성적인 측면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검색어 하나만 넣으면 공부법과 관련된 이 엄청난 양의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내가 정말 필요로 하는 정보를 빠르고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유용하지. 그런데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부터야. 이 고3 학생들이나 재수생들을 보면 보통 수능에 대한 어떤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하는 시점이 겨울방학 때부터거든. 자, 그래서 겨울방학 전, 겨울방학 후, 뭐 그리고 새학기가 시작될 무렵 자, 요 시기에 자기가 공부하고 있었던 공부법에 대해서 회의를 가장 많이 가지는 시기이기도 해. 그래서 내가 국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상담이라든가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 시기가 딱 이 시기거든. 자, 그래서 이 시기에 너희들이 적지 않게 많이 검색해 보는 것이 이와 관련된 정보일 건데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공부법을 찾아보고 있는 거잖아. 그런 너희들이 그와 관련된 정보들을 찾을 때 지금부터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하는 이 세 가지 이 꼭 세 가지만큼만이라도 조심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서 이 이야기로 시작을 한번 해볼게. 우선 첫 번째로 이 공부법과 관련된 너희들이 궁금해하는 정보가 쇼핑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내 생각이야. 매년마다 강의를 하면서도 느끼지만 겨울방학 전후 그다음에 재수선행반, 재수정규반 이렇게 시작할 때가 되면 강의를 쇼핑하듯이 하면서 시간 소비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 처음에 뭔가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와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만 있다면 얻고 시작하는 것이 아무런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인 전략인 건 맞지. 자, 그런데 내가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방향을 잡기 위한 정보인데 그 정보가 일정 정도 이상이 되면 오히려 너희들에게 역효과도 같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야. 자, 사실 너희들도 모르진 않겠지만 이 공부법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정답이란 것이 존재하지 않잖아. 자, 근데 늘 정답을 찾는 공부를 해왔던 너희들이기 때문에 뭔가 정답 같은 느낌이 이렇게 잘 들지 않는 이와 관련된 정보는 선뜻 확신이 잘 안 드는 거지. 자, 거기다가 이 유튜브의 알고리즘까지 더해져서 계속 너희가 봤던 정보와 비슷한 것들이 쏟아지니까 뭐 이 얘기도 궁금하고 저 얘기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 생각 뭐 이런 생각이 계속 꼬리를 무는 거야. 근데 이 과정에서 너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크게 두 가지를 손해를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채 1년도 안 되는 공부하는 그 소중한 시간, 그 시간 중에서 상당한 시간을 불필요하게 시간 낭비를 하게 된다는 거야.
정말 얼마 있지도 않은 그 시간인데 그 시간 중에 상당 시간을 시간 낭비한다는 거지. 자, 이것만 해도 큰 건데 자, 또 다른 하나는 너희들이 수집했던 공부법들 그 영상의 내용들을 보면 너도 나도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을 하거든. 근데 만약에 맞다라고 말하는 그 정보들이 일관성이 없는 거지. 자, 그러면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도 생기는 거고 자, 그러면 너희가 국어 공부를 조금 더 잘해보고자 찾았던 정보가 그 정보를 얻음으로써 오히려 공부하는데 더 큰 혼란을 가중시킬 그럴 위험성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자, 이렇게 시간도 낭비해버리고 그리고 충돌되는 정보로 혼란스러워진 너희들의 모습 자, 이런 걸 미리 한번 상상해 보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이어질 너희들의 모습이 어떨지 충분히 예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야. 자, 두 번째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자, 맹신하지 말고 자, 그리고 특히나 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하는 자, 그와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너희가 더더욱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의심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내 생각이야. 우리가 맞다라는 말의 반대말은 틀리다잖아. 자, 그러면 어떤 영상 속에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방법들은 다 틀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 근데 아까도 잠깐 얘기했던 부분이지만 공부법이나 학습법 이 두 가지가 방법론인데 이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더 효율적이냐 여기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해보고 나왔던 결과물들이야. 자,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꼭 정답이다 아니다를 따질 수 있는 건 아니거든. 만약에 정답이 있는 문제라면 정답인 하나만 남고 사기치는 이 거짓말들은 다 사라져야 되잖아. 근데 아직까지도 수많은 학습법들이 건재하고 있거든. 내가 유튜브라는 매체를 눈여겨보기 시작하면서 이런 공부법에 대해서 조언하는 영상들이 보이면 나도 가끔 들어보기도 해. 그런데 정말 재밌는 건 나처럼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보다 소위 좋은 대학이라고 부르는 곳에 입학했던 학생들, 대학생들이 올렸던 영상에 자신이 공부했던 공부법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무용담처럼 얘기하는 모습을 꽤 많이 봤어. 자신이 공부한 곳이 그런 대학을 가게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이 결과론적으로는 맞는 거다 이런 논리 같은데 그렇게 올렸던 조언의 내용들이 모두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야. 뭐 정말 필요한 조언들을 하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봤으니까. 근데 다만 참고는 할 수 있겠지만 그 공부법이라고 하는 건 그들이 공부했던 방법인 거고 그 방법론이 누구에게나 똑같은 효과를 낸다는 보장이 없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야. 나는 학생들이 상담을 요청해 오면 그 학생의 성향이라든가 현재 성적, 뭐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이니까 이런 데이터들이 있겠지. 자,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어떤 추상적으로 조언하기보다는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좀 나누고 현 단계에서 그 앞에 있는 다음 단계까지 갈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조언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 뭐 직업이 선생이다 보니까 15년 이상을 학생들에게 이런 학습 조언을 하고 있지만 나 역시 단 한 번도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라는 얘기는 해본 적이 없어. 나는 나에게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이니까 여러 가지 모든 조건들을 고려해서 조언을 하지만 이 공부법에 대해서 조언하는 영상을 찍는 사람들은 너희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 뭐 자신의 경험을 일반화한 것이고 그리고 일방향적으로 그렇게 조언을 하는 거야. 상상을 해보는 것만으로도 끔찍할 수 있겠지만 혹시 의도와 다르게 자, 그들이 제시했던 공부법대로 너희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어. 자, 근데 결과가 좋지 못한 거야. 자, 그러면 그 조언했던 사람에게 책임지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자,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책임질 수도 없는 그런 문제야. 자, 그들은 절대 책임져 주지 않아. 자, 그래서 더더욱 강조하는 거거든. 자, 참고사항 정도로만 받아들여라. 맹신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조건과 상태에 맞게끔 주체적으로 수용해라. 내가 매년마다 이렇게 조언하는 이유가 그 때문이야. 자, 나는 매년 초마다 수업을 시작하면서도 이렇게 어떤 특정한 정보에 맹신한 친구들, 이런 친구들을 바로잡는데도 굉장히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게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두 번째 했었던 조언과 같은 맥락에서 하는 조언인데 동의하지 않은 건의에 고개 숙이지 않았으면 좋겠어. 동의하지 않은 건의에 너희들이 고개를 숙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내 마지막 조언이야. 국어 공부법에 대해서 정보가 너무 궁금해서 검색창에다가 국어 공부법이라고 검색어를 넣었어. 자, 그러면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정말 정신없이 쏟아져 나오겠지. 자, 근데 모든 친구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내 경험상으로 보면 그 순간부터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져. 주객이 전도되는 모습.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땡땡대 학생이 알려주는 내지는 땡땡대 출신이 알려주는 국어 공부법. 뭐 이런 제목을 달고 있는 영상이 하나 나왔다고 칠게. 그러면 너희는 이 국어 공부법이 궁금해서 검색을 한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유익한지 여기에 초점을 둬야 되는데 자, 이때부터는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이 앞에 달려있는 땡땡대 자, 여기에다가 눈이 팔리고 그리고 거기다가 심지어 더 방점을 찍어. 그런데 이것이 때로는 적절하지 않은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신뢰성을 갖게 만든다거나 내지는 신뢰성을 더 높여주는 정말 기이한 일이 벌어지더라고. 자,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자, 요즘에 공부법 관련된 영상들 내가 썸네일을 구경해보면 정말 재밌어. 자, 썸네일에다가 학교 마크 도배하고 뭐 심지어 영상에 학점이나 과장까지 입고 나와가지고 어깨에다가 힘 잔뜩 주고 이야기하는 모습 어렵지 않게 봐요. 자, 학교팔이 하는 인간들이 참 많은 거지.
근데 그 대학에 입학한 거는 그들의 노력의 결과고 그들의 노력은 인정해줘야지. 그리고 나도 인정해. 자, 그런데 너희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건 그 대학의 이름이 이 국어공부법의 내용을 정당화하진 않는다는 거야. 자, 너희들이 그런 대학이 가지는 권위를 스스로 인정한다면 그렇게 해. 내가 뭐라고 감히 뭐 말할 이유가 없지. 근데 다만 그런 게 아니라면 제발 너희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이렇게 주객이 전도된 채 땡땡대에다가 맞춰서 보지 말고 정말 너희들이 궁금해하는 이 국어 공부법, 정말 필요로 하는 정보를 똑바로 가르쳐 주는지, 정말 유익한 정보가 맞는지 이걸 잘 판단하면서 너희들이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거야. 자, 올해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공부법에 대해서 가장 목말라하는 시기 내지는 공부법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하는 시기인 만큼 너희들이 좋은 정보를 잘 구분해서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랜만에 다시 시작하는 첫 번째 이 얘기에 내 개인적인 생각을 좀 담아서 얘기를 해봤어. 자, 요약해보자면 공부법과 관련해서는 정답이 존재하지 않아.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정답을 찾겠다는 생각은 버리고 너희들이 여기에서 나오는 조언들을 활용해서 정답을 스스로 만들어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참고할 대상 정도로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게 오늘 내가 했었던 얘기의 가장 중요한 요지가 아닐까 싶어. 자, 내가 하는 조언이 누군가에게는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들었던 조언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처음 듣는 조언일 수도 있겠지. 자, 근데 국어라는 과목을 가르쳐왔던 선생으로서 또 재수생들 담임을 10여 년 가까이 이렇게 하면서 얻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자, 올해 수능을 보기 전까지 그 시기에 맞게끔 늦지 않게 내가 팔꿈치로 슬쩍 찔러주는 역할을 한번 해볼게.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할게.